다음에는 그 세종병원의 흉부외과에 계시는 김홍환 선생님과 삼성의료원 그리고 세종병원에 계시는 유시선 선생님께서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obstruction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LVOT는 그 레프트 벤트리클의 여러 부위 그리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아웃플로우 트랙트에 연결되는 부위 그리고 그 에올타 디스탈 부위 그 아웃플로우 트랙트의 전장에 걸쳐서 어느 곳에도 옵색이 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에올틱 스테노시스부터 그 하이퍼플라스틱 레프트 하트 신드롬까지 다양한 하나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그 벨바, 슈프라벨바 그리고 서브벨바 에올틱 스테노시스로 구분해서 설명되는데 그 이게 분류하는 것이 이해하기는 편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컴바인되기 때문에 그리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에올틱 그 벨바 스테노시스는 대개 경우는 그 레이트 온셋 그 나이가 들어서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그 네오네이탈이나 얼리 인펀트 시기에 에올틱 스테노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네오네이탈 크리티컬 에올틱 스테노시스라고 그랬습니다. 대개 그 밸브 자체가 유니커스피드거나 아니면 바이커스피드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 밸브 몰폴리 자체가 굉장히 디스플라스틱 심하고 그 믹소마트 체인지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에올틱 스테노시스인 경우에 그 치료 방침에 있어서는 센터마다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퍼큐테니어스 벌룬 밸브 플라스티를 그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에서는 그 밸브 몰폴리 자체가 굉장히 그 디스플라이즈가 심하기 때문에 그 벌룬 밸브 플라스티나 그 서지컬 밸브토미나 그 같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지컬 밸브토미를 선호하는 센터에서는 그 이니셜하게 서지컬 밸브토미를 통해서 정확하게 커미션을 통해서 밸브토미를 해줘서 그 벌룬 밸브 플라스티에 생길 수 있는 그 커미션 이외에 다른 부분이 찢어서 그 AR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주장하고 그래서 그 이니셜하게 서지컬 밸브토미를 한 다음에 리커런트하게 그 스테노시스 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발론 밸브로플라스티 하는 그런 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그 밸브로플라스티가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레시브하게 그 심장이 디스펑션 올 때는 그 로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대개 그 크리티컬 에올틱 스테노시스인 경우는 그 서브 발발 레벨의 스테노시스가 같이 컴바인되기 때문에 로스 곤노 오퍼레이션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로스 곤노 오퍼레이션을 스키마틱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오퍼레이션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그 풀물 밸브를 떼내서 되게 로스 곤노 오퍼레이션 같이 하게 될 때는 그 인펀디블로 같이 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에올틱 밸브 코나리 버튼을 제한 부분을 떼내고 그 다음에 그 벤트가 septum 부분인데 그게 곤노인 시전을 넣어서 서브밸브스토노시스를 릴리버한 상태에서 그 자기의 그 풀물 밸브를 여기에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펀디블룸에 조금 길게 자른 부분 머슬 부분을 벤트리가 셉털 부분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물 밸브는 그 호모그라프트를 리플레이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오퍼레이션은 지금 도널드 로스 자신이 그 로스 오퍼레이션을 계속한 그 롱텀 리절트가 발표되어 있고 지금은 그 로스 오퍼레이션 하고 난 뒤에 그 밸브 자체가 그로스한 그게 다 밝혀졌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에올틱 스테노시스 그 얼리 네오네이트나 인펀트에 있어서 그 에올틱 스테노시스에서는 로스 오퍼레이션이 그 큐레티브 서제 에올틱 밸브에 있어서는 큐레티브 서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죠. 여기는 그 밸브 에올틱 스테노 여러 가지 몰폴로지를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바이커스피드 밸브가 그 열렸을 때 그리고 닫혔을 때 모양을 나타내고 여기 보다시피 그 커미셔라 퓨전돼서 라페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리커스피드 밸브를 보이면서 양쪽에 밸브가 리든던트하면서 AR이 있는 경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일 경우에는 이런 몰폴로지 이블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죠. 그런 거는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에올틱 밸브로플라스티를 시행하고 난 뒤에 그 밸브 어떤 그 밸브 플라스티가 성질 안 좋거나 이미디어트하게 그 밸브 값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로스 오퍼레이션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바이패스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마이카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이니셜하게 어떤 밸브의 몰폴리지에 따라서 어떤 서지컬 플랜을 정하는 데 있어 그런 그 몰폴리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UCS 협회에서 작년에 그런 자기들의 경험을 쭉 모아서 그런 그 통계를 낸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은 그 밸브 몰폴리 자체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인 경우에는
그 서지컬 에어틱 밸브로플라스티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효과가 좋고 그리고 반대로 그 트라이커스피드 아닌 경우에는 대개 밸브로플라스티 성적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 성적은 대개 그 밸브로플라스티를 시행하고 24개월 정도 팔로우했을 때 그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인 경우에는 대개 다시 스테노시스 오지 않는 경우가 한 82% 정도 되고 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인 경우에는 그 스테노시스 프리 정도 레이시 한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그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아니면서 리거지테이션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밸브 자체가 그 밸브 플라스 자체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또 밸브가 그 이펙티브가 이미디어 되더라도 팔로업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 팔로우하면 대개 다 밸브가 레피드하게 프로그레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밸브 리플레이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밸브 트라이커스 밸브인 경우에는 밸브 플러스 하지만은 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이고 리거지테이션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니셜 로스 오퍼레이션을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슈프라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슈프라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는 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윌리엄 신드롬의 한 부분으로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스포라딕 폼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그 페밀리얼 폼이 되겠습니다. 페밀리얼 폼은 대개 슈프라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그 얼리 인펀트나 네오네이트는 그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대개 그 10대나 20대 되면서 서서히 프로그레션하는 건데 반해서 페밀리얼 폼인 경우에는 얼리 인펀트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윌리엄 신드롬의 한 파트나 그다음 페밀리얼 폼인 경우에는 그 슈프라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와 같이 페리페랄 폴모너리 스테노시스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신드롬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에 따라 가지고 그 슈프라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는 점점 프로그레션한 반면에 그 페리페랄 폴모너리 PS는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좋아지는 그런 클리니컬 양상을 보인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그 슈프라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일 때 수술하는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 코로나리 커스프하고 넌 코로나리 커스프 사이로 인버티드 Y 인시전을 넣어서 패치를 프로스테틱 머티리얼링해서 패치로 엔지오플라스티 하게 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거는 그 슈프라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 때 그 네이티브 티슈를 이용해서 아나스토미스하는 모양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인데 서브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는 굉장히 다양한 병 질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스페셜을 봤지만 여러 병에서 같이 컴바인될 수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벤트리클 아테리얼 콘코던스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지금까지 그 서브 밸브 에올틱 스테노시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헌에 보고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러스 다이프라임 그런 파이브로 머스큘라 그리고 벤트리클 septum의 포스템 알라이먼트 그리고 IHSS 그리고 안테라탈 머슬 번들 하이퍼트로피.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마이트랄 밸브나 트라이커스트 밸브 자체의 악살의 AV 밸브 티슈가 초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VSD가 있는 경우 벤트리클 septum의 아뉴리즘 체인지 그다음에 풀마티 밴딩 후에 벤트리클 septum 하이퍼트로피 돼 생긴 경우 있고 그다음에 안테라스탈 트위스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AVSD에서는 그 서브 밸브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스페시면 통해서 볼 때 한 70% 정도에서 LVSD에서 70% 정도에서 포텐셜하게 LVOT의 가능성을 보인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70% 정도에서 LVOT 가능성을 보일 포텐셜이 있지만은 실제로 막상 LVOT를 나타내는 경우는 한 7%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그 AVSD에서는 포텐셜한 한 LVOT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파셜 AVSD하고 라스텔리 타입 A인 경우에 그 LVOT가 많은데 그거는 여기서 보다시피 그 파셜 AVSD인 경우에는 이 벤트리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없지만은 그 벤트리클 크레스트가 스쿠핑 되면서 스쿠핑 되는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라스텔리 타입 A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크레스트에 코다들이 이게 코다리 붙으면서 있으면서 스쿠핑 정도가 심한 그 정도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서 토론토의 식칠드런 호스피탈에서는 이 AVSD의 그 이게 아울렛 septum
플랜하고 그 다음에 세탈 크레스트 앵글을 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보이는 앵글하고 그 LVOT 정도가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한다는 그런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 스쿠핑 아웃 그 AV 밸브의 스쿠핑 아웃 정도 차이라서 정도가 심할수록 이게 앵글이 좁게 되고 그래서 이게 LVOT 디멘전이 좁아지는 그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AVSD에서 LVOT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앵글 아웃플로 앵글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AVSD에서 LVOT가 있는 경우에 그 수술 방법으로 리플렛 오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상적인 심장이 되겠죠. 정상 심장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아웃렛 디멘전하고 인렛 디멘전이 거의 비슷한데 AVSD에서는 이 아웃렛 아웃플로 디멘전이 늘어나면서 인렛 디멘전이 줄어드는 그런 거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 스쿠핑 아웃 된 정도에 따라서 요 밸브 아래 레벨의 스테노시스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여기에 그 레프트 사이드 AV 밸브에 그 브리징 그 슈피리어 리프렛의 오그멘테이션 패치를 이용해서 오그멘테이션 해주게 됐습니다. 오그멘테이션 해주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쿠핑 아웃 정도를 릴리브 해주게 돼서 서브열틱 디멘전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그 AVSD에서 서브열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순히 그 아래 머슬 파이브로 마이액토미 머슬 릴리브만으로는 충분히 그 서브열틱 스테노시스를 릴리브할 수 없고 이렇게 리플의 오그멘테이션에서 아웃플로 앵글을 넓혀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죠. 그 AVSD에서 또 하나 이어트로제닉하게 그 LVOT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그 AVSD에서 레프트 사이드 AV 밸브가 손상을 받고 망가졌을 때 우리가 메카니컬 밸브를 넣거나 티슈 밸브를 넣게 되는데 거기서 할 때 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밸브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밸브 티슈가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에트리얼 폴드가 에트리얼 티슈가 이 아래까지 쭉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봤을 때는 그 밸브 레벨이 이 정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밸브를 넣게 되는 경우에 이쪽에 밸브 자체가 이 LVOT에 프로트루전하게 됐습니다. 대개 소아용인 경우에는 큰 밸브를 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LVOT로 프로트루전되면서 이아트로제닉 LVO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에어틱 밸브 레벨에 맞춰서 밸브를 넣고 또 하나는 그 에이트리아 폴드 그 벤트리클 프로트루전 에이트리아 폴드 리섹션 해주는 그런 방법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죠. 그래서 여기는 그 스페시멘 섹션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에어틱 밸브가 있으면 여기에 스쿠핑 되면서 LV 디멘전이 좁아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 에이트리얼 티슈가 아래로 쭉 에이트리얼 폴드가 그 에어틱 밸브 아래로까지 쭉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를 갈 때는 여기에 그 에이트리얼 폴드를 일부 잘라주는 방법이 LVOT를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 그 LVOT의 원인 중에서는 중요한 게 그 코날 septum의 어떤 몰폴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럽션 오브 에올틱 아치가 있을 때 그 미국 그 멀티 인투스널 스터디에서는 인터럽션 오브 에올틱 아치가 있을 때 서브엘틱 스테노시스 오는 경우가 대개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굉장히 치료의 그 자체가 어떤 얼리 모탈리티나 레이트 모탈리티 리스크 팩터가 되고 또 그 팔로우에서 그 리오피의 어떤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인터럽션 오브 에올틱 아치가 있으면서 서브엘틱 스테노시스 있는 경우에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그 최근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드레온이나 그 보베 같은 사람은 그 코날 septum 데비에이트 코날 septum을 익시전 해주는 방법을 리커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터럽션 오브 에올틱 아치가 있는 경우에 그 3kg 전류가 되는데 3kg 전류에서 이 코날 septum을 자르는 게 간단한 것만 아니고요. 그 에올틱 밸브가 손상받을 수 있고 또 컨덕션 시스템도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인데 그 작년에 그 칠드런 하스피털 오브 로스앤젤레스 그쪽에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수술 방법에 대한 그 케이스 컬렉티브 리뷰를 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수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은 대개 그 인터럽션 에올틱 아치 있으면서 서브엘틱 스테노시스 있는 경우에 대개 풀맥 밸브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맥 밸브를 째고 봤을 때 여기에 에올틱 밸브가 보이게 되고 VSD는 잘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데비에이트된 코날 septum을 ATL 패치를 이쪽 그 위쪽 면은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드에 대주고 아래쪽은 RV 쪽에 대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패치를 다운 사이즈 그 VS 사이즈가 조금 작게 돼서 이쪽을 대물어서 이쪽 LVOT 나오는 방향을 봐 그 라미나 플로우가 돼 터블런스 안 되고 우리가 이쪽에 VS 통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쪽에 코널 대비해서 있는 코널 septum에 터블런스 생기고 그래서 하이퍼트로피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 되게 이런 패치를 대주는 방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성적은 되게 그 전에는 그 바이벤트리컬 리페어가 가능한 그 서브 에어틱 디멘진의 크기가 3mm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9명을 했는데 되게 사이즈가 2.7mm에서 그 3.5mm 정도까지 굉장히 그 작은 사이인데 되게 길게는 24개월 정도 팔로업에서 다 잘 자란 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럽션 오브 에어틱 아치가 있으면서 서브 에어틱 스너시는 경우에 굉장히 그 좀 더 다른 성적도 보고 좀 더 길게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또 하나 서브 에어틱 스너시스로 있는 메커니즘 하나는 안테로라테럴 머슬 번들이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자기의 심장을 위에서 내려서 봤을 때 그런 아나토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되는데 여기 보면 에올틱 밸브가 있고 마이탈 밸브가 있으면은 이 정상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모양에서 여기에 그 레프트 코로나리 커스프 아래하고 안테리어 마이탈 밸브 사이에 그 머슬이 여기에 프루트루전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안테라트 머슬 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스페시멘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서지컬 그 패솔로직 스페시멘을 그 벤트리클 레프트 벤트리클 리섹션할 때 되게 여기를 자르게 됩니다. septum에 팽돼서 여기를 자르게 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보는 스페시멘은 여기 안테라트 머슬을 가운데를 자르게 돼서 되게 안테라트 머슬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AVSD에서 그 안테라테럴 머슬 번들은 굉장히 많은 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대개 AVSD에서는 안테라테럴 머슬 번들이 어느 정도 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LV에서 에올타로 나가는 그 여러 가지 면이 굉장히 넓게 적되지만 AVSD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테라테럴 머슬 번들이 그 에올틱 밸브와 그리고 슈피리어 브리징 리플 사이에 프로트루전 끼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그 라테랄 안테라트 머슬 번들 그리고 이쪽에 그 메디알 사이드는 그 벤트리클 septum 그리고 포스티리어는 그 안테리어 브리징 리플에서 그 LVOT 디멘진이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이 안테라테럴 머슬 번들 자체가 AVSD에서 프로트루전한 경우에는 그 LV 지오메트리가 변하면서 그 안테리어 브리징 리플렛이 포스트로 데비에이션 되는 포스트로 그 밀려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거는 안테로셉탈 트위스트를 스페시멘 그림이 잘 안 좋습니다만은 보시면 여기 미드 머스큘라 VSD가 있으면서 안테로셉탈 머슬이 하이퍼트로피 되고 셉탈 머슬하고 안테리어 머슬이 하이퍼트로피 되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계 방향으로 여기 아래서 봤을 때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그러면서 안테로셉탈하고 이 하이퍼트로피 됐을 때 이 자체가 LVOT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다시피 안테라테럴 머슬이 같이 컴바인 되는 경우에는 에올틱 밸브가 있는데 에올틱 밸브 자체가 그 뒤로 밀리면서 어떤 그 렐러티브가 뒤로 밀리면서 그런 LVOT를 조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그 밸브는 괜찮으면서 서브 밸브 레벨에서 머스큘라 하이퍼트로피에 있는 경우에 그 리섹션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그 이쪽 여기가 라이트 코로나리 커스프 이쪽에 있는 랩트 라이트 코로나리 커스프가 되고 이쪽 랩트 코로나리 커스프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것을 제가 이쪽은 컨덕션 시스템 지나고 이쪽은 마이트럴 밸브이기 때문에 이쪽이 세이프티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브로 티슈가 여기 있는 경우에는 되게 그 파이브로 티슈 리섹션하면서 같이 머슬도 잘라주는 걸 리커멘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서브에어틱 스테노시스에서 파이브로 리치가 자라는 경우에는 되게 그 어릴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그 LV 어떤 원인에 의해서 LV의 지오메트리 자체가 이게 피가 플로 방향에서 터뷸런스를 유발해서 그 터뷸런스에 세컨드리하게 파이브리지가 자라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나온 파이브리지 외에도 머슬을 일부 잘라주는 것이 그런 그 지오메트리에 의한
그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에올틱 밸브는 괜찮으면서 서브 밸브랩에 디퓨저에 스테노시스 있는 경우에는 에올틱 벤트리클 플라스트 하게 되는데 이렇게 RVOT 머슬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 에올틱 밸브를 통해서 septum을 롱지턴에 자른 다음에 거기에 그 패치돼서 넓혀주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그 서브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 특히 그 네오네탈 인펀트인 경우에는 같이 그 밸브랩을 같이 컴바인드에게 스테노시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로스 곤노 오퍼레이션을 아까 이제 보다시피 그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곤노 인시전을 통해서 그 서브 에올틱 스테노시스를 같이 릴리브 해주면 수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레프트 벤트리클을 그 septum의 수직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올틱 밸브가 잘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그 코날 septum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나머지 벤트리클 septum에 대해서 그 코날 septum이 프로트린되면서 U-shape, 인버티드 U-shape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벤트리클 septal 플랜과 그 아울렛 septum 사이는 이렇게 각도를 이루는 포스트에 데비에이션 되는 그런 거 보여주죠. VSD는 잘 보이고 있고요. 여기 에올틱 밸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트랄 밸브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LVOT가 잘 보입니다. 스페시민을 LVOT를 보기 위해서 잘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머슬이 잘렸습니다. 이래 보여서 안 보이고요. VSD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이쪽에서. 지금 LVOTO를 이 에이펙스에서 이 에오틱 밸브를 보시고 쳐다보시는 뷰가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 여기 조금 돌려주세요. 네, 그 정도 좋겠네요. 여기 VSD고요. 여기 left ventricular septal surface고 여기 아까 그 U 쉐입으로 보이던 게 이건데요. 여기 infundibular septum이 left ventricular로 deviation 된 데죠. 요 위에 aortic valve가 있습니다. 그래서 aortic valve 밑에 subaortic dimension 여기 좁아져 있는데 그 좁아져 있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게 infundibular septum의 deviation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앞쪽으로 여기 있는 요 이 갈색으로 보이는 요 머슬 그 머슬 번들의 컴포넌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바로 엔테로라테랄 머슬 번들이 있는 위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페시맨을 자를 때 통상적으로 조금만 줌 아웃 해주실까요? 여기 엔테리어 디센딩 코로나리 아트리인데 그거를 따라 가지고 쭉 올라가서 에오틱 밸브까지 자르기 때문에 바로 그 인시전 하는 자리가 아까 김웅환 선생님 그 모식도에서 보시듯이 안테로라테랄 머슬 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트루전 그런 얘기죠, 그죠? 김웅환 선생님? 예, 네.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 안테로라테랄 머슬 번들이 프로미트한 경우에 서지컬하게 우리가 리섹션하는 그런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여기 RV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RV 사이드 보시면은 VSD를 통해서 우리가 안테로라테랄 머슬 번들을 리섹션하게 될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실제로 안테로라테랄 머슬 번들이 VSD를 통해서는 충분히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SD를 통해서 우리가 안테로라테랄 머슬을 자를 때는 일부를 자르게 됐어요. 일부를 전부 다 컴플리트 자르기 위해서는 블라인드하게 이 부위를 잘라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서지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에 RV에서 봐서 한 몇 시 방향이 되나요? VSD RV에서 우리가 주로 어프로치하게 되니까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septal leaflet이고요. 여기가 ventricular infundibular fold VIF가 되고 pulmonary valve가 되고 여기인데 아마 한 요 정도의 맞은편 벽에 있을까요? 네. 오리엔테이션이. 네. 꼬리 한번 넣어보죠, 그죠? 꼬리 한번 넣고 딱 고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이걸로 한번 포셉으로 넣고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제가 안 움직이겠습니다. 저기로 가면 그죠? 그거 밑에가 바로 조금 더 돌려야 되겠네. 여기 지금 나와 있고 요게 바로 안테로라테럴 머슬 번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죠? 오리엔테이션이 한 요 정도.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면 RV 쪽에서 그죠? 굉장히 풀모리 밸브가 엔테리어 프리워를 만나는 그 디렉션 정도, 이런 디렉션의 맞은편 벽에 있어요. RV.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쪽 RV에서 전혀 서지컬 필드에서 안 보이는 데죠, 여기는. 네. 예. 그다음에 또 설명할 거 있어요? 여기 저희 그 김홍환 선생님하고 쭉 몇 케이스 관찰하고 저희 느낀 건데요. 포스테리어 데비에이션이 있는 VSD가 인펀디블 아셉텀이 포스테리어 데비에이션이 돼 있을 경우에 벤트리큘러 아셉텀을 라이트 벤트리큘러 사이드에서 보면 조금 플랫해 보여요. 우리 컴플리트 트랜스포지션 때 보면은 벤트리큘러 septum이 이렇게 트위스트가 없어서 굴곡이 없어서 플랫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때도 보면 노멀 하트하고 비교해 보면 RV의 septal surface가 굉장히 플랫하다. 그런 게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스페시멘 또 있으시죠? 이 스페시멘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레프트 벤트리클을 잘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됐네요. 여기서 이제 LVOT가 보이게 되겠는데요. 예,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VSD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코널 셉텀이 여기 U 쉐입으로 이렇게 코널 셉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올틱 밸브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고 그냥 하세요. 저거를 보고. 이걸 보고 그냥. 이걸로만 그냥 들어가시고 저걸 보고 여기 잡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요걸로 좀 모니터를 보시고. 아니. 막대기 일로 들어가고 모니터 보고 쓰시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일단 집어넣고 여기서 에올틱 밸브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 마이트랄 밸브가 보이십니다. 그 사이에 겉으로 그 안트라베드 머슬이 여기 있겠습니다. 프루덴트한데 이 스페시멘은 그 머슬을 일부 잘랐습니다. 잘라서 잘 프루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오리텐시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 VS를 통해서 이 안트라베드 머슬 번들을 자를 때는 이 VS 통해서 이 방향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VS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라야 될 부분이 이쪽인데 이 VS 통해서 자르게 되면 대개 이쪽 부분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리섹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자르면 이쪽 부위가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좀 블라인드하게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스페시멘을 보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한번 보니까 이게 바로 왜 그랬냐 하면은 엔테로라테럴 머슬 번들이라는 게 우리 책에는 많이 써 있는데 그게 서지컬 인시전한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못 느꼈다는 게 하나 저희 이제 느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펀디블 아셉텀의 포스테리어 데비에이션의 엑시스는 에오틱 밸브 애뉴루스를 따라 가지고 거기에 힌지 포인트가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점이고요. 세 번째는 비슷합니다만 RV septal surface가 rather flat하다. 그런 거 세 가지가 posterior deviation이 있는 경우와 anterolateral muscle 번들이 있는 경우에 좀 형태학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아까 그 슬라이드 맨 마지막 거 하나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테트랄로즈 팔로우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 LVOT 포스테리어 데비에이션이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TOF 때의 인펀디블라 septum의 그 데비에이션은 여기 미키 마우스가 문을 열듯이 여기에 힌지 포인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에오틱 밸브, 풀모리 밸브 그 라프에 있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힌지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포스테리어 데비에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에오틱 밸브 애뉴루스를 따라 가지고 힌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말얼라인먼트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힌지 포인트를 디파인을 안 하고 자꾸 말얼라인먼트만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한데 전체적으로 뭐 요거하고 아주 exactly same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저런 엑시스의 디퍼런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롱 엑시스로 잘라 가지고 오면 에오틱 밸브 밑에 여기 문이 있고 이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렇게 열리는 데고, 안테로라테럴 머슬 번들은 이 마이트럴 밸브하고 인펀디블라 septum이 데비에이션 된 쪽하고 에오틱 밸브 애뉴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재가 있는 쪽, 이 LV 캐비티 사이드 그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리엔트 지금 이 숏 엑시스가 있으면 설명이 편할 테지만, 그래서 인펀디블라 septum은 이렇게 있는 데고, 이 안테로라테럴 머슬 번들은 요 자리로 끼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요게 뒤로 데비에이션 되고 이 머슬이 프라미넌트 하면 에오틱 밸브가 레프트 안테리어에서 여러분들의 엄지 손가락과 이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목을 조는 것처럼 앞에서 콱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좁아지는 게 형태가 아닌가. 뭐 이 책을 보고 느껴보고 스페시멘 가지고 보고 이미징 가지고 생각해 본 건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다른 말씀 또 이상입니다.